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과학 혼합물의 분리,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끓는 점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우리 앞 시간에서 배웠어요.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가열을 했을 때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상태 변화할 때 일정한 온도, 이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해. 그치? 자, 일정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상태 변화에 열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자,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었죠.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끓는 점은 정해져 있다, 특성이다. 자,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 첫 번째가 증류라고 나와 있어. 그냥 끓이는 거야. 끓인다 라는 얘기지. 증류, 끓인다. 끓이면은, 자, 여기서 가열을 하는 거야. 끓인다는 것은 가열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끓는 점이 낮은 것이 먼저 기체 상태로 분리가 돼. 만약에 냉각을 하면은 끓는 점이 높은 것이 먼저 액체 상태로 분리가 된대. 뭐 요런 것들 정도 알아두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할 거냐면은 가열할 거야. 끓인다, 가열한다 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것들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것이 먼저 기체 상태로 나오더라. 이 기체를 다시 뭘 한다? 이 기체, 분리 나온 기체를 냉각시키면은 다시 액체 상태를 만들 수 있겠죠. 요렇게 분리를 하는 방법이 증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분리할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액체 혼합물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고요. 에탄올에 끓는 점은 78도씨인데 얘네들이 섞인 거지.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얘를 가열을 할 거야. 가열을 하는데 이렇게 가열 냉각 곡선을 하나 그릴게요. 자, 둘 다 액체 상태에서 가열 냉각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될 거야. 여기에서 살짝 요렇게 올라오고 올라와서 이렇게 되는 가열 냉각 곡선을 그릴 겁니다. 자, 요 부분 한 구간이랑 요 구간이랑 나머지 구간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 첫 번째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할까? 기역 구간에서는 물과 에탄올이 둘 다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해. 물과 에탄올이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해. 니은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고요. 물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여기에서 뭐가 에탄올이 기체 상태로 빠져나갈 거야. 끓는 점이 낮으니까. 이때 이 부분의 끓는 점이 78도씨인데 78도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한대. 78도씨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을 해. 왜?
혼합물이잖아. 물이 에탄올에 끓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어져 나오는데요. 얘는 물이 에탄올의 끓음을 방해를 해. 그래서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 나오더라. 그리고 소량의 물도 같이 기화되어서 나옵니다. 어쨌든 물이 에탄올의 끓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78도씨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어 나올 거고요. 자, 물만 남았어, 이제. 물만 남았는데,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시기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에탄올이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구간에서는 뭐가 빠져나와? 물이 끓어서 기체 상태로 빠져나오더라. 이때 온도는 100도죠. 100도씨 정확하게 수평한 구간을 가지더라. 그래서 뭐 에탄올과 물을 분리할 수 있다.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두 개 각각의 물질로 분리할 수 있다라는 것 알면 됩니다. 자, 이거 한 번만 하는 것보다 여러 번 했을 때 좀 더 순도 높은 물질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의 예에 나와 있어요. 일단 하나는 봤어.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 분리하는 거 하나는 봤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 바닷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바닷물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바닷물 있어요. 여기에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밀폐를 시켜서 지붕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 얘가 빛을 이렇게 비추면은요. 햇빛을 이렇게 비춰주면은 바닷물이 증발될 거잖아. 증발되어서 여기에 물방울들이 이렇게 맺힐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쭉 모여서 이렇게. 그래서 바닷물 중에서 뭐가 순수한 물만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있는 것이 뭐다? 식수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닷물의 성분 중에서 물에 끓는 점이 가장 낮기 때문에 식수로 빠져나오더라 라는 거. 그래서 순수한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였고요. 두 번째는요, 탁한 술에서 맑은 소주 얻기. 뭐 이거 탁한 술을 탁주 또는 막걸리라고도 얘기를 해. 소주 대신에 청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맑은 술, 청주라고도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 여기에 탁한 술을 이렇게 넣어. 탁한 술을 두고 여기에 가열을 하죠. 이렇게 가열을 시켜줘요. 그리고 요 용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뭘 한다? 냉각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 그래서 탁한 술이 이렇게 담겨 있단 말이야. 가열을 하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 플러스 물이 같이 여기에 맺히죠. 맺혔다가
요거 타고 요렇게 흘러내려와. 그러면 여기에 뭐가 만들어진다? 맑은 소주인 청주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탁한 술보다 에탄올이나 에탄올의 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알코올 농도가 더 높은 술이 만들어지더라. 어쨌든 가열해서 분리를 해내는 방법이다.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의 분리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 원유의 분리 볼게요. 원유가 있어. 원유를 이렇게 보내는데 여기에 뭘 한다? 가열을 해. 가열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니? 위쪽에 끓는 점이 낮은 것이 먼저 위쪽에서 분리가 되고요. 그 아래쪽에는요. 끓는 점이 높은 곳이 나중에 아래쪽에서 분리가 되더라 라는 거 알면 돼. 그래서 원유를 분리했더니 석유가스랑 나프타, 휘발유라고 나와 있네요. 나프타, 그리고 등유, 경유, 중유, 그리고 찌꺼기, 아스팔트 재료인 찌꺼기가 나오더라 라는 거. 위쪽에 석유가스가 온도가 가장 낮은 거, 그 다음에 점점 높아진다 라는 거 알면 되고요. 얘네들 석유가스는 가정용 연료로 사용이 돼요. 그리고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연료나 뭐 만들어? 화학 제품. 화학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 것이 휘발유. 그리고 등유는 항공기의 연료. 경유, 자동차 연료죠. 디젤기관. 중유, 선박의 연료. 배의 연료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찌꺼기는 아스팔트 재료로 사용이 되더라. 도로 포장재로 사용이 되더라. 그래서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의 분리를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 자, 그렇게 알면 되고요. 자, 두 가지 정도 더 볼 거예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공기의 분리랑 그리고 뷰테인과 프로페인의 분리 이렇게 두 가지 더 볼 거예요. 공기의 분리인데 공기는 기본적으로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그리고 수증기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 그래서 공기 중에서 이런 것들 나와. 불순물을 제거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불순물이 뭐냐면은 이산화탄소랑 수증기를 제거시켜줘. 그러면 남는 게 뭐가 남아? 산소 남고요. 질소 남고요. 아르곤이 남아요. 얘네들의 끓는 점을 비교했더니 산소의 끓는 점이 마이너스 183.0도씨, 질소는 마이너스 196도인가? 5.8도씨라고 나와 있네. 196도. 아르곤은 마이너스 185.8도씨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끓는 점이 누가 제일 커? 산소가 제일 큰 거야, 그지? 얘가 큰 거, 얘가 중간, 얘가 끓는 점이 제일 낮은 거다, 그치? 자, 얘네들을 분리할 때 처음에 뭘 하냐면 끓는 점 차이가 작단 말이야, 얘네들이.
끓는 점 차이가 작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면 냉각을 시켜서 액체 상태로 만들어줘. 그래서 냉각을 시켜서 액체 상태로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뭘 해? 가열을 시키면 기체가 되겠지. 가열을 시키면 어떤 것들이 끓는 점이 낮은 것이 먼저 위쪽에서 분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쪽에서 분리되는 게 뭐다? 질소. 그 다음에 가운데서 분리되는 거 뭐? 아르곤. 얘네들은 기체 상태로 분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남는 거 누가 남아요? 산소는 액체 상태로 남더라. 그래서 이렇게 질소, 아르곤, 산소를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끓는 점 차이가 작은 것들은 한번 냉각을 시켰다 다시 가열을 하면서 각각의 성분 물질로 분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같은 기체인데요. 뷰테인과 프로페인을 분리를 할 거예요. 끓는 점 보면은요. 뷰테인의 끓는 점이 영하 0.5도씨, 프로페인의 끓는 점이 영하 42.1도씨로 한 40도씨 이상 차이나. 그래서 얘는 끓는 점 차이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끓는 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얘는 그냥 냉각을 시켜주면 돼. 그래서 끓는 점 차이가 크면은 그냥 바로 냉각을 시켜주면은 끓는 점이 높은 것이 먼저 액체 상태로 분리가 된대. 그래서 어떻게 냉각을 시켜주는가? 냉각을 시켜주는데 어떻게 냉각을 시켜주냐면은 얼음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얘의 온도가 영하 20도씨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냉각을 시켰으니까 끓는 점이 높은 누가? 뷰테인이 액체 상태, 그리고 프로페인은 끓는 점이 영하 20도보다 낮으니까 기체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 라는 거 알면 되겠네. 그래서 뷰테인과 프로페인의 분리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 정리를 할게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끓이면 된다라고 했다. 그치? 끓는 점이 다른 두 물질이 섞여 있을 때 끓이면 돼. 그 방법을 증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열해서 끓였을 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기체 상태로 분리가 되더라라는 거 알면 되고요. 그래서 끓는 점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 예,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 탁한 술에서 청주, 맑은 소주 얻는 거, 그리고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의 분리, 원유의 분리, 그리고 공기의 분리랑 뷰테인과 프로페인의 분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분리되는지 정확하게 봤고요. 이번 시간 수업 끓는 점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